선생님, 중학교는 내신이 200점 만점인데 고등학교는 몇 점 만점인가요? 인서울을 하려면 내신을 몇 점 받아야 하나요? 고등학교는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중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쌤이에요. 뿅!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영상은요, 바로 현재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곧 있으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하는 예비 고1 학년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많은 예비 고1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해가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잘 받고 그리고 A등급만 받으면 됐던 건데 고등학교는 자꾸 막 등급 얘기가 나오고 인서울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짜잘짜잘한 것들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굉장히 핫한 질문들까지 모두 다 모아서 답변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신, 모의고사, 학생부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질문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내신과 관련한 영상인데요. 자, 그러면 내신 관련해서 예비고 1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답변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뿅! 자, 우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려주도록 할게요. 과연 내신과 모의고사와 수능이 대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내신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생활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과 함께 수업한 내용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거고 수행평가를 보겠죠. 그 점수를 얻는 것이 바로 내신 성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수능은 다 알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죠. 수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는요, 그 수능을 위한 연습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모의고사는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자, 아까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걸 토대로 시험을 보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모의고사는요, 전국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옆에 있는 학교, 옆에 있는 학교까지도 모두 동일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신 시험은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의고사는 장소는 학교에서 봐요. 장소는 교실에서 보는데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학교 안 선생님이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내신과 모의고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보면 내신은요,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1학기에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이렇게 2번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내신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모의고사는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정해진 날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신은 학교마다 보는 시험 날짜가 다르죠. 자, 그런데 모의고사는 학교마다 보는 날짜가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자, 내신 시험은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런데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보기는 하지만 사실 학교가 낸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학교에서 낸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낸 문제예요. 자, 국가에서 내거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에서 냅니다. 어찌됐든 우리 학교가 낸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국가적인 시험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범위도 알려주시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건지도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성적 반영은요. 성적은 당연히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모든 게 다 반영이 되는데 자,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밖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성적이 반영이 되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모의고사는 성적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그냥 단순하게 수능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록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성적이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수능.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보는 그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지 모의고사는 성적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수시하고 정시는 과연 무엇인 건가요? 수시하고 정시 들어는 많이 봤는데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신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건 수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수능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는 건 정시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요. 수시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얻은 내신 성적과 그리고 생활기록부, 학생부 혹은 생활기록부라고 부르죠. 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대학교 입학에 활용하는 거에 바로 수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시가 무조건 내신하고 학교생활기록부만 반영하고 정시가 무조건 수능만 반영한다는 아니에요. 정시에도 내신 반영을 조금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도 수능을 조금 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수시파야, 난 정시파야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정시 올인한다 뭐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요. 아직 예비고1인 여러분들은 나는 수능만 파야겠다, 나는 내신 성적만 파야겠다, 이런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시에도 수능이 들어갈 수 있고 정시에도 내신 성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1인 여러분들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아까 좀 전에 수시에 내신뿐만 아니라 학생부 혹은 생기부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부,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분명히 다 봤을 거예요.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진 박혀 있고요. 주민번호 뭐 가려져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상은 뭐 받았는지, 봉사활동 몇 시간 했는지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었죠. 자, 그게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생기부가 대체 뭐길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입학시킬 때 이 생기부를 보는 건가요? 자, 이 생기부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성이 좋은 사람들인지 판단하는 아주 좋은 자료가 돼요. 자, 이거는요, 대학교가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 즉 숫자로만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교에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뽑아봤더니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인성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대학교에다가 먹칠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적이 좋으니까 뽑았는데 이 학생이 도중에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적만 좋은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좋아야 하고요. 학교에서 또 열심히 생활한 흔적이 보여야 하고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와 학과에 대한 열정과 그 적합성이 뛰어나게 보이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을 뽑으려면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자,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생기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생기부를 봐왔던 친구들은 선생님, 생기부 뭐 별거 안 적혀둔 것 같던데 거기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지, 얼마나 제가 인성이 좋은 학생인 건지 어떻게 드러내나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중학교 생기부를 잊어버리세요. 중학교 생기부하고 고등학교 생기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중학교는 정말 간단한 기술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자, 무엇을 위한 시험인 건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과 중심도 달라지겠죠. 자, 우선 여기를 봅시다. 중학교 내신은요, 사실은 성실성 테스트예요. 그리고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누가 얼마나 열심히 꼼꼼하게 보았느냐, 그게 바로 중학교 시험의 관건이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은 조금 달라요. 자, 고등학교 내신은요, 당연히 성실성과 암기력은 기본 베이스여야 합니다. 자, 이게 깔려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되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응용력, 독해력, 사고력, 논리력, 이 네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수능이 이 네 가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용력은 무엇이냐? 응용력은 당연히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자,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고 마스터된 상태여야 하고요. 이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심도 있는 문제들의 그 개념을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고등학교 문제예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거기에 있는 문제들로 응용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는 독해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고력과 논리력은요, 독해력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응용력과 독해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자,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거시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떤 글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글을 세밀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이 글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글 안에 정보 A하고 정보 B가 있는데 이 정보 A하고 B의 관계는 무엇이구나. 그리고 이 글에서는 정보 A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 다른 글에서는 정보 C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그러면 이 A하고 C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하면서 엮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걸 잘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독해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독해력이 높아지다 보면요, 사고력하고 논리력도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알아야 하는 건 첫 번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시적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서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 중학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영어 공부 방법은 영어 공부 방법 편에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그런 반전의 역사를 쓰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당연히 선생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 있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때 점수 잘 받을 수 있고 높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기말고사가 모두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이 남아있지 않은 굉장히 한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3월 전까지 최소한 3, 4개월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태죠. 자, 이 3, 4개월 안에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못했던, 중학교 때 부족했던 부분을 무조건 열심히 다 채워놔야 합니다. 남들보다 메꿔야 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반전의 역사를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선생님, 정시를 준비하면서 내신 관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지금 예비고 1 친구들이 질문을 해줬습니다. 자, 예비고 1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난 수시로 갈래, 정시로 갈래, 난 내신 공부할래, 수능 공부할래를 정할 때가 아닙니다. 자, 예비고 1인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에 적합한 그런 형태의 난이도, 그런 형태의 형식의 문제들을 내신 시험에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는 게 고 수능 공부의 연장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부터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분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다 내신 공부가 될 수 있고 수능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외고같이 내신 받기 힘든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그 학교에서 제가 정시로 받기는 답이 없을까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것도 앞에서 선생님이 답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신 따기 힘든 학교를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신하고 수능 공부 같이 해줘야 해요. 어차피 내신 공부가 고 수능 공부가 되고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굴분할 필요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비 고1인 여러분들이 앞서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든지 다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고 가서 내신 성적을 잘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한 반쯤 지났을 때부터 나 수시로 가야겠다, 정시로 가야겠다를 정하는 거지 지금부터 앞서서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신 관련 Q&A가 너무 많아서 1탄과 2탄으로 나누어서 2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내신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인서울을 하려면 몇 등급 정도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괜찮은 내신인 건지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